네, 지금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또 이번에도 책과 제 R 노트북, R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데스크탑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 자, 이번에는 이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번엔 R만 합시다. 그죠? 요 포커스드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펑션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이름을 만들어야 돼, 픽해야 되겠죠. 처음에 펑션 네임을 픽해야 됩니다. 근데 펑션 네임이든 베리어블 네임이든 미닝풀한 이름을 쓰도록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뭐, 그,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프랙티스 할 때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 그 미닝풀한 이름을 쓰십시오. 미닝풀한 이름을 써서 어,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 펑션을 사용하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 펑션을 사용할 때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인풋이죠. 인풋 아규먼트라고도 합니다. 또는 그냥 간단히 아규먼트라고도 합니다. 인풋이나 인풋 아규먼트나 아규먼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겁니까? 펑션 안에서 쓰여질 베리어블들입니다. 펑션이 이렇게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블랙박스로 되어 있고 인풋이 있고 펑션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어떤 것들일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체를 리스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 안에서 그 코드를 이제 펑션 바디 안에서 디벨롭을 할 텐데 이렇게 시작해서 펑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펑션이라는 그런 워드를 써서 펑션 이름은 오브젝트로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펑션 데피니션이 이런 오브젝트로 어사인이 되면서 이게 펑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펑션의 이름이 되고 지금 이건 뭡니까? 여기서 x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x라는 아규먼트, 인풋 아규먼트죠. 인풋 아규먼트가 define이 됐고 이 펑션 body 안에서는 자, range라는 어 이거는 펑션이지만 어떤 특별한 라이브러리 안에서 실행되는 펑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range라고 해서 베이스 패키지에 언제나 액세서블한 그런 펑션이고 range의 인풋으로 이 x 아규먼트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na.rm은 true라고 지금 range라는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펑션 콜을 했고요. 그 다음에 rng라는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펑션 안에서요. 펑션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든 rng라는 펑션의 첫 번째 엘리먼트 그러니까 x 전체 펑션 이 인풋은 항상 하나의 밸류를 가진 스케일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벡터 인풋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벡터가 들어갔을 때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든 벡터가 들어가든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들을 제너럴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x라는 벡터를 생각했어요. x라는 모든 x의 밸류를 첫 번째 RNG, 이 range가 뭘 리턴하죠? range가 뭘 리턴합니까? 모르면 항상 네, 알려줄 수도 있지만 range라는 펑션이 뭐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range는 벡터를 리턴하는데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를 리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A 여기서 A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사용했었잖아요. 맥스로. 그 미니멈 밸류 값과 맥시멈 밸류 값을 리턴을 하는데 그래서 이 RNG는 항상 미니멈 밸류 첫 번째 엘리먼트 그리고 맥시멈 밸류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테스트 해본 리스케일 한다고 그랬죠. 리스케일 0과 1 사이로 리스케일을 한다라는 이름을 지금 지은 겁니다. 리스케일 0, 1. 그래서 미니멈 밸류를 빼고 그것을 분절을 놓고 맥시멈 밸류에서 미니멈 밸류 이 레인지 값을 나눈 것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question. 여러분들은 질문합니다. name 이 펑션의 이름은 뭡니까? rescale 0, 1. 펑션의 input은 x 하나뿐입니다. x는 scalar value라고 그랬습니까? 벡터라고 했습니까? 벡터죠. 그렇죠? 그리고 펑션 바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작부터 이 끝까지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펑션 바디입니다. 그럼 아웃풋은 뭔가요?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나요? 아웃풋? 아웃풋이 뭐예요? 아시는 분? 자, 아웃풋은 맨 마지막에 실행된 값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경우 맨 마지막에 실행된 값은 펑션 바디 안에서 맨 끝에 실행된 값은 이 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펑션을 이렇게 쓴다. 이름, 어사인먼트, 펑션이라는 이런 워드, predefined 워드가 있고 input argument. 만약에 input argument가 여러 개였으면 첫 번째 input argument, 컴마, 두 번째 input argument, 세 번째 컴마, 세 번째 input argument. 뭐 그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x라는 것이 이 안에서 펑션 바디 안에서 계속 쓰여질 겁니다. 질문, 이 RNG를 펑션 밖에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RNG, 펑션 안에서 만들어준 베리어블을 펑션 밖에서, 이 밖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펑션의 베리어블의 스코프라고 하는데, 예? 지금 RNG는 펑션 안에서만 available 한 겁니다. 밖에 RNG가 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펑션을 define하기 전에 뭐 RNG가 있었다, variable을 만들었다, it doesn't matter. 지금 왜냐하면은 그 RNG variable, 이 밖에 있는 RNG variable과 이 펑션 안에 있는 RNG variable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놈들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엑서사이즈를 한번 이그젠플로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9.3.1 챕터 19의 3.1의 엑서사이즈 넘버 1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요? 알겠습니다. 19점, 무시요? 3.1 엑서사이즈의 넘버 1. 얘를 한번 보죠. 좀 크게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Read the source code for each of the following three functions. Puzzle out what they do and then brainstorm better names. 이 재밌는 엑서사이즈라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R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R Markdown. 자, 스크린 쉐어를 R 스튜디오로 하고 R Markdown, R 노트북을 만들죠. R 노트북, 핸즈온 노트북입니다. 뭐죠? They, they
8 hands-on 노트북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date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없지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문제죠. 문제를 10.3.1의 exercises 그래서 number 1 use the source code for each of the following better names. 그래서 이 R 코드 청크에다 넣어보죠. 얘네들입니다. 이거 지금 프리뷰하면 얘는 이 노트북에서의 프리뷰는 노트북에서 프리뷰는 이 안에 것들을 리밸류에이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프리뷰해 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밑에 소스 코드의 이름들을 바꿀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펑션의 이름은 지금 첫 번째 펑션의 이름은 뭔가요? F1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 펑션 이름이잖아요. 펑션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속이 뭘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펑션 데피니션에 우리가 아규먼트, 인풋 아규먼트를 보죠. 인풋 아규먼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ring이라는 인풋 아규먼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prefix라는 인풋 아규먼트.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요. 이 F1이라는 펑션에는. 그죠? 두 개 다, 디폴트 밸류는 없습니다. 디폴트 밸류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아규먼트에 그, 어사인된 밸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라미터가 들어갈 때, 파라미터 밸류가 두 개 다 주어진 상태로 펑션 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subtract 이건 뭐죠? substr 이건 substring을 말하는 거예요. substring 어떤 건지 이렇게 뭘 하는지 보세요. substring of a character vector 캐릭터 스트링을 substring 몇 개의 스트링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usage는 뭐예요? x 이게 분명히 캐릭터 벡터겠죠? 캐릭터 벡터 substring 벡터 start position, stop position 스타트 포지션과 스탑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스트링이 자 인풋 아규먼트죠. 여기 지금 얘를 하이라이트 하면 여기 보세요. 이 에디터가 인풋 아규먼트 여기 있네. 똑같은 이름으로 된 게 하고 알려주죠.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스트링을 서브스트링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캐릭터부터 캐릭터예요. char prefix 의 숫자까지. prefix도 분명히 어떤 워드가 될 겁니다. 어떤 워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워드나 텍스트가 캐릭터가 될 건데 그것에 char는 number of characters 캐릭터를 뭐죠? 아웃풋으로 줍니다. For example, n char 밑에 보이시죠? n char I am a boy 하면 몇 개의 캐릭터라고요? 10개? 이상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아닌가? 아니죠. 7개, 8개, 9개, 10개. 스페이스도 다 하나의 캐릭터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0개의 캐릭터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프리픽스의 캐릭터만큼을 그
그 인풋된 스트링에서 첫 번째 캐릭터부터 프리픽스, 넘버 오브 프리픽스 캐릭터까지를 서브스트링을 꺼내냅니다. 그것과 프리픽스가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얘와 서브스트링 된 것과 이 프리픽스가 같으면 true로 리턴할 것이고 틀리면 false를 리턴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나 뭐라 그랬어요? 벡터를 생각하라 그랬죠? 벡터 인풋. 벡터 인풋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이 여러 개 있다고 치세요. 자, 얘를 한번 define을 하고 define 했습니다. 자, F1 define 했어요. F1 펑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리고 F1 펑션을 쓸 건데 F1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트링 여기서 이제 벡터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만약에 벡터라면 하나 벡터를 만들어 보죠. A, B, C라는 워드가 하나 있고 A, B, B, E라는 워드가 또 하나 있고 A, B, A, C, AC라는 워드가 또 하나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A, B, AC 이렇게 하죠. 각각 다른 캐릭터 스트링이 지금 엘리먼트로 들어가 있는 게 스트링이라는 아규먼트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그리고 프리픽스는 뭐를 할까요? A, B로 해봅시다. A, B 프리픽스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어떤 것인가 알려달라. 그러면 어떤 리턴이 됩니까? 자, true, false, true가 됐어요. 맞죠? AB 있죠? 얘 AB. 얘도 AB 있죠? 그 첫 번째 두 글자가 AC예요. 아니죠? 얘도 AB가 있죠.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AC가 내가 찾는 프리픽스이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false이고 얘만 true가 되겠죠. 이렇게 펑션이 define 됐습니다. 어때요? 얘 이름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F1은 이런 이름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저 같으면 is prefix, is 펑션이 있잖아요. is 펑션, is na 생각나세요? is na. na냐? na면 true. 그렇지 않으면은 false가 되면 저 같으면 is prefix라고 쓰겠습니다. is prefix.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is prefix를 보세요. is prefix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다시 define을 하고 is prefix 나오죠? 앞에 거랑 똑같이 input을 주고 return을 하면 훨씬 더 지금 이 펑션을 여러분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한다고 해보십시오. 훨씬 더 리더블 하죠? is prefix의 리턴 값은 얘 프리픽스 없어. 두 번째도 없어. 세 번째는 있어. 네 번째는 없어. 이렇게 false, false, true, false 이런 로지컬 벡터를 리턴합니다. 이건 정확히 그렇게 쓰면 좋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계속 보세요. 제가 오늘 펑션을 계속 펑션을 읽는 방법들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배우시고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는, 스킬 중에 하나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펑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글은 되게 잘 써져 있는 글들이 있어요. 읽기 쉽죠? 읽기 쉽고, 그 말은 여러분들의 그 언어 능력 수준에 다 맞는 그런 단어와 그런 익스프레션 표현들을 써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라이딩들은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난해해. 그거는 그
글이 잘못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글이 잘못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타겟이 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자성어를 동원해서 글을 써놓고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에 겨우 글을 배운 학생들한테 자, 이거를 읽어봐.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런 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펑션을 만들었어요. 펑션을 만들었으면 그 펑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읽고 또 고칠 수 있는 건 그 다음 문제. 일단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는 법을 해보죠. 두 번째 F2 펑션. F2 펑션 어떤가요? 여전히 자 이렇게 펑션 데피니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펑션 데피니션이라고 합시다. 기억하세요. 펑션을 처음에 define 하는 겁니다. 펑션 F2 이름은 펑션 이 두 번째 펑션의 이름은 F2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 보죠. if 문이 나왔죠. 우리 if 써봤나요, 전에서? if 분명히 써봤을 겁니다. if else. 자, if 이 인풋 벡터의 length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null입니다. 이게 뭔가요? 처음 봤는데 return null.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만약에 이게 true인 경우에 if 조건문에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true일 경우에 얘는 return을 하고 끝나요. 리턴을 하면 리턴 값을 주면서 이 펑션에서는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length x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x라는 이 벡터의 마지막 그 length는 뭐예요? 만약에 아까 써봤나요? 뭐 n 캘처럼 캐릭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length의 그 마지막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 그 밸류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안 된다면 if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실행됩니다. if가 실행이 됐을 때 참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줄로 그래서 x를 이 라인을 마지막에 실행을 할 텐데 이게 그 return 값이 될 겁니다. 마지막 것을 한자 빼고 리턴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한번 해보죠. F2 define을 하고 F2 define 했습니다. 밑에 콘솔에 보세요. F2에 만약에 A, B, C, D, D라면 지금 왜 null이 나왔을까요? F2에 벡터를 넣어보죠. 아까 벡터 어디 있어요? 이 벡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A, B, C, A, B, D, E, A, B, A, C, A, C. 어때요? 지금 4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벡터를 넣었더니 마지막 것은 빼고 앞에 3개만 나오는 게 됐고요. 그렇죠? 하나만 있는 벡터를 넣었더니 null이 나왔어요. 보세요. 랭크가 하나거나 작으면 아무런 F2에 아무런 밸류가 없이 이렇게 아규먼트 값이 없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예요? x의 디폴트 값이 없으니까. x의 디폴트 값은 어떻게 줍니까? 만약에 아규먼트의 디폴트 값은 아규먼트를 define 할 때 여기에 디폴트 값을 주는 겁니다. equal 하면서 x를 만약에 x가 뭐 아무거나 넣죠. 뭐 empty string을 넣어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define을 해보죠. 그럼 empty string이 하나의 밸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F2만 불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번엔 에러가 나오지 않고 null이 나옵니다. 이 말은 F2에 이거를 넣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empty string, 지금 디폴트 값은 empty string,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오지 않고 argument x missing이라는 에러가 나오지 않고 디폴트 값을 이용한 디폴트 밸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내보낸 겁니다. 그렇죠? 디폴트 값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그럼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어, 뭐, less, 뭐, 알 수 있는, less, 뭐라 할까요? del last one.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요. del last one. 또는 last one. del last on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 이름을 정해주면, 어, 다시 define 했습니다. del last one으로 define 했어요. del last one, 어, 아예 여기서 x라는 것을 한번 디파인을 할까 봐요. x라는 벡터를 이렇게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것으로 디파인 합시다. x는 뭐예요? 이렇게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스트링 벡터예요. 그러면 del last one에 인풋으로 x를 넣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x와 이 펑션 데피니션의 x는 같은 값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값이에요. 여기에 x는 input argument의 value로서의 x, 그러니까 파라미터로서의 x이고, 여기서는 argument x라는 것을 define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del last one 하지만 x의 value로 x argument의 첫 번째 argument의 value로 얘를 넣었다고요.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 값은 마지막 게 없어진 del last one의 value가 됩니다. 읽기도 쉽고 나중에 커뮤니케이트 하기도 쉽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펑션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금 엑서사이즈 19.2.1에 3번, 19.2.1에 3번 뭔가 볼까요? 19.2.1에 3번, 2.1에 3번. Practice turning the following code snippets into functions. 이 코드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펑션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practice 해 보십시오. Think about what each function does and what would you call it? How many arguments does it need? And can you rewrite it to be more expressive or less duplicative? 그래서 어떤 각각의 펑션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이 펑션의 이름을 무엇으로 만들지 생각해 보고 어떤 input argument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고 더 익스프레시브하고 좀 덜 디플리케이티브한 그런 것으로 다시 릴라이트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So mean is NAX 이거는 뭐고 이건 두 번째 라인은 뭐고 세 번째 라인은 뭔지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이 세 번째 라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음, 음,
자, 간단히 읽어봅시다. mean, 평균 값을 낸 건데, 모듈의 평균값 is nax의 평균값. 이게 뭔 소리지? 만약에 x가 na가 있는 것이었다고 쳐봅시다. x에 지금 x 값이 이건데 지금 여러분 environment에 들어가 있는 x 값이 이거예요. x를 이거 말고 na가 있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죠. na를 중간에 하나 넣읍시다. 그래서 x 값을 보면 네 번째 값이 n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합시다. 그리고 na 값을 하나 더 넣죠. 그러면 지금 na가 두 개인 그런 x 내리가 됐어요. na가 두 개예요. is.na x를 하면 어떤 리턴이 되나요? 자, na 값이 있는 엘리먼트를 true로 보내죠. 그런데 mean of is.na에 x 값을 넣으면 무엇이 될까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true, false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mean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평균값 구할 수 있어요? true, false가 있는 벡터인데. 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false라고 하지만 false는 0입니다. false는 그 시스템 안에서 얘는 zero로 생각을 해요. 0. 0이면은 false예요. 0이 아닌 값은 모두 true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true 값은 1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 0, 0, 1, 0, 1, 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true 값이 그러니까 지금 2가 그렇죠? 전체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서 2개가 true 값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몇일까요? 0.333333이죠?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이 NA, missing value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이었고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은 뭡니까? 그 x를 다 sum을 해서 여기 sum이 나와서 지금 x를 numeric value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NARM을 true로 그 NA를 true로 한 sum을 각각의 x 엘리먼트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체 값이 0와 0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음, for example, 만약에 x 값을 바꿀게요. x 값을 어, 할까요? 1, 3, 5, 6 이라고 치고 na 값을 두 개 넣읍시다. 같이 위랑 비슷하지만 넘버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렇죠? anyway, 자, x 값은 135 na 6na.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mean is na에 대한 mean으로 해도 3분의 1이 na이기 때문에 값은 똑같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x를 이 sum으로 그리고 na 값을 remove한 값으로 나누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1, 3, 5, 6 얘네들이 전체 썸이 몇이에요? 15분? 15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 이 계산의 리턴 값은 첫 번째 값은 1을 15로 나눈 것, 3을 15로 나눈 것, 5를
15로 나눈 것, 6을 15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네 가지 값을 다 더하면 몇이 돼요?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 네 가지 값을 다 더하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들이 how many element doesn't matter. 그것들의 그 각각의 값을 0과 1 사이에 이게 뭐예요? 지금 density 하는 거랑 비슷하죠. density 어, 전체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를 평균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표준 편차를 평균 값으로 나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표준 편차를 평균 값으로 나눴다. 이게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변동 개수라고 합니다. 변동 개수, 저희 통계에서 쓰이는 그런 개수예요. coefficient variation이라는데,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왜 어떤 때 쓰는지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 테스트를 할 때 이 값을 다시 넣습니다. x를 다시 새로운 값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네, 여기서 이게 몇 번째 줄이냐면 104번째 줄. 자, 각각을 x를 사용했고 x를 이걸로 넣고 얘를 94번을 똑같았고 96번째 라인 이것도 0과 1 모든 add to 1 그쵸? 모든 밸류를 add하면 1이 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그죠? coefficient of variation 이게 0.975900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이 variation에 대해서 만약에 y라는 거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cy에 똑같은 값을 한번 넣어줘요. 4, 4, 4, 4, 4만 4개 있어요. 5개 있다고 합시다. 4만 4개, 5개. 이런 y를 여기에 variation이 있나요? variation이 있어요? y 값에? variation 없죠? variation이 없어요. 그래서 y 값의 평균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variation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variation이 없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다 저희가 펑션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펑션으로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줬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라인에 112번째 라인을 가시면 필린, 유명한 필린 저걸 넣었죠. 자, 여기를 바꾸세요. 뭘로 지금 그 펑션 바디는 제가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렸고 이름을 sum to one이라고 하자. 그렇죠? sum to one이라고 하고 펑션 안에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아규먼트는 뭘까요? 펑션 바디를 보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규먼트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y가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게 단가요? i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또 na.rm이라는 걸 쓰잖아요. na.rm이 펑션 아규먼트, 이 펑션 인풋으로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죠. na.rm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false로 주면 또는 true로 주면 요 그대로 얘 값 그대로 얘한테 주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어야지만 얘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렇죠? na.rm이 지금 디폴트 값으로 true로 정합시다. true로 정해서
만약에 값을 주지 않으면 true가 되는 거고, false가 되면 그대로 false가 얘한테 전해질 거예요. 네, 이렇게 definition을 만들 수 있죠. sum to 1. y라는 아규먼트, na.rm이 true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y를 아까 y 만들었잖아요. y를 다시 한번 만들죠. na가 있는 값으로. na가 있는 값으로 만듭시다. na가 있는 값으로 만들고 sum to 1을 y 값으로 넣고 na.rm은 아무것도 안 주고 디폴트 값을 쓴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0.2, 0.2, 0.2, 0.2, 0.2 왜요? 얘네들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리고 na 값은 na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na.rm을 false로 했다. 그러면 이 false na 값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na 값을 무시하지 않았더니 이 안에 이 sum에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y가 그대로 이 sum 펑션에 들어갔고 이 전체 sum to 1 펑션 안에 있는 sum입니다. 그 안에서 sum 펑션을 콜했어요. y가 인풋으로 들어갔으면서 na.rm은 우리가 인풋 파라미터로 false를 줬어요. false. na.rm은 false. 그러면은 뭐예요? missing value를 무시하지 말아라. missing value 그대로 사용해라. 라는 때 sum의 return 값은 na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calculation 하든 간에 모든 그 na를 사용한 calculation의 결과는 na죠. missing value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na.rm이라는 이런 펑션 데피니션 안에 아규먼트로서 필요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예, 예, mean proportion, NA의 proportion, NA의 percentage는 뭔지 이해하려고 그래요. mean is that NAX. 자, 요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X를 인풋으로 넣고 똑같이 여기에 return 마지막 실행 값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얘는. 자, 지금 x라는 값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proper 뭐죠? 그 proportion NA의 proportion이 몇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펑션이 됐습니다. 세 번째 펑션은 coefficient of variation을 만들겠다. 변동 개수를 계산하는 펑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변동 개수 계산하는 펑션이 없으니까 우리 유저가 제너레이트 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두 개 다 그러면 여기에 이 펑션을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펑션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 SD하고 me는 이미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베이스 패키지 안에 여러분들이 따로 패키지를 인풋하지 않아도 베이스 패키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D 펑션을 콜할 거고 그리고 mean 펑션을 콜할 건데 여기서 무엇을 썼는지 어떤 인풋을 썼는지 보세요. 인풋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인풋 하나. 그리고 na.rm은 다 true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summary 펑션이기 때문에 na로 끝나지 그 모든 값이 na로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SD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값을 이 평균 값으로 나는 그 값을 리턴해라. 자, 인풋 아규먼트는 뭐였어요?
여기부터 먼저 쓰죠. 거꾸로 이번에는 body부터 먼저 씁시다. body에 sdx, minx 두 가지인데 input argument로는 x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x. 그러면 얘는 완전히 됐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펑션 콜 어떻게 했어요? 아까 했던 건데 na.rm을 여기서 만약에 안 하고 한번 해보죠. 자, coif variation을 이렇게 데피니션이 됐다. 아규먼트는 하나밖에 없어. 아규먼트 하나만. 그런데 x 지금 x 값이 뭐예요? x 값은 0, 1, 2, na, 4, na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봅시다. 얘를 시키나 마나 지금 사실 얘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na.rm이 다 이렇게 true로 쓰여졌으니까. 무조건 true로 됐습니다. 얘는. 이게 맞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에러가 나오죠? 왜 에러가 나와요? 펑션 데피니션에는 아규먼트 하나만 있다고 해놓고 여기 아규먼트 하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왜 실제로 펑션을 부를 때 아규먼트를 두 개나 줬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아규먼트가 두 개나 있니? 이거는 나는 이 펑션 데피니션에 없는 아규먼트인데 나는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콜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됐으면 자, na.rm에 대한 옵션을 꼭 줘야 돼. 그러면 펑션 데피니션에서도 na.rm에 대한 옵션을 주시고 아규먼트로 넣고 디폴트 값을 주세요. 디폴트 값을 true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na.rm을 na.rm 그 인풋된 밸류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define을 해주셔야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콜 할 수 있는 겁니다. coefficient variation 0.975901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false로 바꿔서 na.rm na를 무시해라. 무시하지 말아라. na도 다 계산을 해라. 계산에 넣어라. 그러면 값은 na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이게 의미가 없지만 이걸 true라고 하는 것이 아니, false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얘를 쓰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는 이 두 번째 아규먼트의 값을 주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주지 않아도 돼요. 왜? 지금 얘가 디폴트로 true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두 번째 아규먼트 보세요. na.rm의 디폴트 값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 두 번째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R은 스스로 두 번째 아규먼트를 이렇게 이 펑션 데피니션 안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53분. 펑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펑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위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세 번째, 아까 첫 번째에서도 지금, 그쵸? n에다 rm 썼고, 여기서는, 제가 false라는 것을 지금 예로 보여줬는데, false를 주는 것보다는 true를 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것은 컨디셔널 execution 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펑션을 만들 때 어떤 팁이 있냐면 자, 이 펑션 이름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descriptive name이라고 하죠. 아까 여기처럼
여기서 sum to 1 이거 descriptive 하죠. problem NA proportion NA의 proportion에 대해서 coif var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세요. 스네이크 케이스가 요즘은 더 많이 씁니다. 캐멀 케이스보다 그게 훨씬 더 읽기 좋거든요. 길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sum to 1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를 썼습니다. 각각의 워드를 디바이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펑션이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럴 때 그 공통적인 프리픽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앞에 공통적인 이런 펑션 이름을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에 공통적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보다. 왜일까요? 아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for example mean에 대한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mean. 이렇게 세 자리만 쳐도 mea로 시작하는 모든 펑션과 object의 이름을 쭉 보여줘요. 여기. 이거를 탭 컴플리션을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mean이라는 펑션도 있고 mean, cl, boot, cl, normal, sdl, sc 이런 식으로 패밀리 펑션들이 있죠. mean에 관계된 이렇게 프리픽스로 쓰는 게 탭 컴플리션, 오토 컴플리션을 하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픽스로 같은 패밀리 그 펑션들이 있다면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왜 숫자가 이렇게 됐지? 3인데 지금 오케이. 세 번째 existing function이나 이 variable 이름을 override 하지 마라. 이런 경우에 새로운 min 펑션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min 펑션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 min 펑션, 이미 min이라는 펑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define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min 펑션은 자, mean이라는 펑션은 자, method mean이고 이런 식으로 베이스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베이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펑션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define을 했어요. 내 맘대로 유저 펑션으로 유저 defined 펑션으로 오버라이트를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아까 말한 베이스의 mean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펑션이 콜 될 겁니다. every time 이 이후로 제가 mean을 쓸 때마다 mean 펑션을 쓸 때마다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만약에 NA라는 것도 마찬가지. NA에다가 무슨 뭐 이름을 쓴다 다른 이름을 준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user generated 펑션은 object로서 environment에 들어가야 돼 있어요. 여기 있죠. 펑션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펑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이렇게 environment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rm 펑션으로 없애버리면 돼요. rm 펑션을 사용하면 모든 이 user 이 environment 속에 새로 생성된 variable이나 아니면 그런 펑션 같은 모든 오브젝트는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지금 RM을 하기 전에 여기 min이 있죠. min. remove 해봅시다. min 없어져 버렸죠. 이제부터 min은 아까처럼 이 베이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min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여기에 predefined 돼 있는 variable 이름이나 그런 펑션을 오버라이트 했다면 이렇게 rm 펑션을 써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오버라이트 된 것들을 없애고 그대로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다시 불러들여 올 수 있습니다. 매스킹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팁은 커멘트를 최대한 많이 쓰십시오. 최대한 많이 쓰고 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커멘트 라인인데 새로운 무슨 뭐 read CSV 그거를 define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펑션을 뭐 define 했다고 쳐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여러 줄이 있다고 씁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블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블락이 생겼다고 쳐요. read CSV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read CSV 아니라도 되게 됩니다. 뭐 아까처럼 어, 뭐 어때 뭐 펑션 아까 만든 거 뭐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갔다고 쳐요. 그 안에 뭐 여기에 그리고 coefficient, variation 그걸 define 했고 뭐 calculate sum 뭐 이거 또 다른 거고요. 자, 커멘트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우물정자 이 sharp 캐릭터로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커멘트 뒤에 이렇게 이 마이너스를 2개 이상 넣으면요. 4개 이상 넣으면 여기 방금 이렇게 조그만 그 화살표가 나온 게 보이나요? 화살표 나온 게 보여요?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가 2개, 3개까지는 안 나오지만 마이너스 한 4개부터는 여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코드 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에요. 이 에디터 안에서 코드 폴딩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폴딩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블락이 되게 길었다고 쳐요. 가지고 완벽해. 그러면 얘를 폴딩해 버리면 이미 길게 나와 있는 코드를 샵 한 줄로 폴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언폴드 했다가 폴드 했다가 언폴드 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그 각각의 블락, 각각의 리더블 청크로 리더블 블락으로 만들어라. 알겠죠?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코드 할 때, 스크립트 만들 때. 자, 다음 것은 이제는 if statement하고 또 루프를 배울 텐데 세 번째 시간에 그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11시, 11시 4분 가고 3분 넘었는데요. 자, 10분만 쉬고, 10분, 12분 쉬고 11시 15분에 돌아오겠습니다.